아직 의사 진행도 안 했는데요. 예.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예. 제 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될 대통령 비서실 등은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운영 실태와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혼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 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히 듣도록 하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안 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오후 2시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영근 증인은 오후 5시경에, 봉지욱 참고인은 오후 4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인 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증인 선서하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네.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어제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일반적으로 운영이 증인의 일반적으로 대통령에서 운영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 말을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과부터 하세요. 자,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운영이가 개인 거예요.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손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했잖아요. 선서 보고 하세요. 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은. 그럼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아 손가락 치면 저 박찬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나의 의사표까지 야,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기회를 주세요. 계속. 들어가서 앉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자, 조용해 주세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승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대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먼저 받고요.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그리고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불출석한 기간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간 증인 중 대통령 비서실의 김주연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부재한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업무적 특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북도발 등에 대한 대비 태세 유지를 이유로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24시간 대비 태세 유지가 필요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상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소란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업무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 업무 보고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성규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건의에 도전하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함부로 더 그렇게 하면 발언권 안 드릴 거예요.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김정재 의원 주의합니다. 주의 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 좀 자, 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3분, 그다음에 야당의 3분 이렇게 받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손 들어준 순서로 해서 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배준영 간사입니다. 우리 국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젯밤 야반 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 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 개선 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입법과 같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역시 새 증인 참고인을 어제 야밤에 단독으로 의결해서 원래는 7일 전에 증인 참고인 부르게 돼 있는데 어제 불렀습니다. 오늘 나오시게 되겠죠. 증인 참고인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인권을 말살하는 일인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증인 30인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증인들이 오시는데 어제 인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증인을 대해서 범죄자다, 고교 수준의 문해력도 없다 이렇게 비방하고 폄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이제 3년 차에 대한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증인 신청을 한 분들 보면요, 지금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자는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감사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감사 아니에요. 양심을 갖고 증인 선택을 하셔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증인 선택을 해놓고 저희에게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제 28일 운영 소위를 하고 어제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 3가지를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 출석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정부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하나는 상설특검에 대한 내용을 여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을 보십시오.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 당사자가 그러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나 원리에서 야당 추천을 통해서 상설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규칙 개정안,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당 측의 우리 강민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헌정사상 아마 미정유 전대미문의 사건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애시당초 더불당의 원내대표가 오랜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운영위원장직을 강탈할 때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막장 운영은 예견되었지만 이렇게 막 나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 본원이 그렇게 내가 부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상설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절차 면에서도 날치기 하고 강행 처리하는 이 많은 거예요. 또한 국감 정인에 관해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강탈한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여당이 요구한 정인 참고인은 송두리째 배제했어요. 왜 문재인 때 그 정인을 못 부르고 이재명 대표 관련 정인 왜 못 불러요? 아니 짚을 거는 짚어야죠.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정인 1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십 명 특수부 검사 동원해서 수사했던, 또 이번에 불기소 처맞았던 도이스 모처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도 불렀어요. 대통령 집무실 간접 이전 핑계로 국방부 장관도 불렀어요. 또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방청 사령관까지 소환하는, 이 정말 이 코미디죠, 코미디. 제가 박찬대 의원께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헌법적이고 반국회적인 이런 행태를 왜 저는 이 국회사에 오점을 남기시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박찬대 우리 의원님 뒤에 이재명 대표님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혼자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막 나가는 막장 운영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를 가져 네, 강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할게요. 추미애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운영위에서 사실은 여당 의원님들도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에 먼저 전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 소속 이전에 특히 국정감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그 직무, 책임성을 포기하고 먼저 이적하신 쪽은 여당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국회 견제 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전념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날치기 또는 강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오늘의 일에 또다시 우리는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악을 저지르고 악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쪽도 멀쩡한 사람처럼 웃는 얼굴로 자유나 행복이나 인간 존엄이나 이런 좋은 단어는 다 활용하면서 자기 변명을 한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소란과 소동은 책임져야 될 쪽에서 책임을 못 느끼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오늘 일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또는 참고인 출석을 위한 소재 탐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공식적인 선거사무소 이외에도 불법 비밀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건물의 위치, 건물 소유주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강남 사무실인데요. 위치는 가로수길이라고 하고요. 어떤 차량 운영되는 하는데, 건물주로 알려진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에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장을 지냈고, 또 윤석열 후보 초임검사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정아무개 전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사위가 건물주 공동 소유주로 있는데요. 그 사위에 대해서 자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위 이름이 김용식입니다. 강남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당선인 비서실 소속 위원장님 말도 안 들어요. 예, 추미애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도 안 듣습니까? 소속 직원인지 지금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지금. 말해요 지금. 지금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요구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안 듣네요 지금.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지금 네, 국힘당 예, 2분 하셨고요.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먼저 손들은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장식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정말 이 파행된 진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건 명백히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저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실히 임했고, 다만 법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법안은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또 통과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우리가 국민께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 제2요건을 우리는 요청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당으로서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옳습니까? 명백히 추미애 의원님의 말씀은 언어도단이고요. 그다음에 악의 평범성에서 말씀하셨는데,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을 갖다 얘기하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렇게 반사해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국민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숙련된 단어로, 특정된 단어로 같이 해주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이재명으로. 자, 신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악의 대통령실 놓고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을 다른 게 똑같아요. 네, 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인가요? 강승규 의원님. 이쪽에 김건희가 앉아 있네요.
자, 신장식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인가요? 자료 요청인가요?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이세요? 예. 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아, 자료 요청 좀 하게 해주세요. 어디에 김건희 앉았냐고요? 이재명 어디 있어요? 예? 이재명 어디냐고요? 어디 앉았냐고? 앉아있어요, 이재명이. 정성국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앉아있어요? 예. 사람도 구분 못해요? 사람도 구분 못하냐고. 아무 말 자, 대잔치야. 정성국 의원님 좀 조용해 주시고요. 예, 우리 신장식 의원님, 예. 우리 신장식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KTV 국악 공연 황제 관람 8,600만 원 혈세 드려서 하셨죠. 2023년 10월 24일 날 국악 공연 준비 위한 청와대 사전답사에 참석한 정용석 선임행정관과 함께 김건희 여사 공연 전 만찬 준비 미팅을 했어요. 요거는 지금 뭐 당일날 거고요. 근데 이후에 나온 녹취 보면 다 이거 부인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적 취향까지 꿰뚫고 행사 준비와 지원도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데다가 여사 컨펌을 받는다는 등의 절차까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사진입니다. 빨간 원에 있는 분은 배정식 총무운영팀장인데요. 녹색원 이 두 사람도 대통령실 관계자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신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소속, 신원과 역할 그리고 사전답사에 동행한 사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윤재순 총무 비서관도 계시기 때문에 배정식 전 총무운영팀장에게 확인하면 이 두 사람 신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부 다 즉각 확인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비서실장님, 네, 신장식 의원님 요청사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야 간에 세 분씩 말씀했는데요. 이 정도 하고 질의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 분만 더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좀 양보해 주시죠. 자, 강명구 의원님 하시고요. 천하람 의원님도 아까 신청하셨죠.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조금만 양보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강명구 의원님 하시고 천하람 의원님 하시는 걸로 의사진행 발언 및 자료 제출 요청을 끝내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의사진행이나 아니면 자료 요청은 질의 전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왜 의사진행 발언하면 안 돼요? 강명구 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 여당입니까? 자, 의사진행. 강명구 의원, 예. 저에 대한 질문하지 마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자, 계속해줄까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자, 이런 게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당사자 동의 없이 터셨어요.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어제 녹취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생 같은 건 없는 우리 민주당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저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막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어제부터 막가파식 폭로일 삶는 것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 또 뭔가 녹취 턴다고 그래요. 자, 칼이 뱉다고 돌아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민주당식 정치 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자,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제3자 녹취한 건지, 어떻게 제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유출되어서 민주당 손에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이런 회의 진행 우리 자, 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또 불법으로 권력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육성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이 시한한 대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했잖아, 나한테요.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나보고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왜 쓸데없습니까? 왜? 아프시죠? 근데 왜 말려요? 예. 자, 저희 우리 강명구 우리 의원님, 저기 위원장을 향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답변을 못하게 하니까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찬대 위원장께서 오늘 증인 불출석 문제 강하게 또 당부하셨고 2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몇 명의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 한 번만 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강기훈 그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체리 따봉 문자의 그 주인공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다가 활용점정으로 음주운전까지 해서 지금 정직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정직돼 있는데 해외 체류 중이다라고 하면서 국감에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음주운전으로 정직됐는데 무슨 해외 힐링 여행 갔습니까? 아니 사기업 종사자도 아니고 공직자가 이렇게 국회와 국정감사를 정말 아래로 봐서야 되겠냐. 저는 정지덕 비서실장 책임지고 이 사람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경호처의 김신이라는 분, 이런 분들도 지금 전부 대통령 보좌 업무, 경호 업무를 이유로 못 온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무슨 보좌, 경호 안 합니까? 특히 왜 민감한 사람들만 잔뜩 이렇게 유독 빼는지 이런 부분 엄중 경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관저 불법 중축 관련해서 허가권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혜병 순직 외압건 관련해서 이윤세 해병대 실장 다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최혜병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금 돼가고 또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159분이 정말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의 그런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이유로 해서 못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분들 당연히 엄중 공고 한 번 더 주시고 만약에 위원장님 명을 안 따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고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ram 주세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 이후에 발언하게 되면 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성국 의원님 2분 동안 발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양문석 의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같은 날은 사회를 더 공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제한 공격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할 때는 경고한다는 말을 몇 번 하셨죠. 아까 추미애 의원 아까
계속 발언할 때 왜 경고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의를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할 때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제가 말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오늘 경고라는 말 저희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또 두 번째,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학생일 때와 제가 선생님일 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항상 배웠고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의거해서 최대한 대화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다수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국회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켰는지를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국회 예, 정진호 발언하세요.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의 중에 고함치거나 말하는 분 있으면 제가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명마다 다 간섭합니다. 예? 지금 경고 주세요. 대답하는데 주라는데 발언 중에 그냥 경고만 주시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분들 다 경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끼어들어요? 의사소통 발언하는데. 네. 13초 남았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발언한테 끼어들지 마세요. 말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라는 데서 누가 반대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어제 그 말씀 안 듣고 우리 얘기를 묵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정말 공정하게 보시고 국민의힘들을 향해서 경고 남발하지 마십시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의 타협 중요하죠. 예, 여야가 협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해야 된다는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성국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또한 입법부의 일환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받쳐주고 국정의 동반자로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 앞에 많은 의혹이 발생한다면 입법부의 일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혹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경고 주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 제가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발언권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동일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문석 의원님 발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신이신데 왜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의원님 왜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어요? 서로 하지 말라고요. 여기도 연락하시다. 왜 아까 얘기했어요? 정기석 의원. 서로 안 하는 제가 말렸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양문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산갑의 양문석입니다. 우리 정성국 의원님 끼어들지 말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의원들 이야기할 때는 안 끼어드는 게 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은 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미자 의원님이 이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도 안 돼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했다라는 게 이제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런 관점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민구 의원께서 이제 날치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날치기의 그 기본 개념이 법안을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단과 뒷단의 영역이 나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관점의 차이에서 앞단과 뒷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그 가장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는 거는 배준영 간사께서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제의 그 법안 처리를 야반 도주라는데, 야반 도주라면 한밤중에 도망가는 걸 야반 도주라 합니다. 어제 야반 도주는 강민구 의원님 한 명 빼고 다른 분들이 다 먼저 가버렸어요. 상정하기도 전에. 마지막까지 강민구 의원만 남아서 토론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투쟁을 하셨던 그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야반 도주를 했는데 우리 보고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성격도 맞지 않고 의미도 맞지 않고 행위 자체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야반 도주라고 했다는 건 예, 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격렬하게 토론을 요청하고 그리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분은 강민국 의원님과 강명구 의원님 두 분이셨습니다.